자, 장제원의 성폭력 의혹. 장제원은 이게 뭐 완벽한 사실무근이고 특별한 음모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의 음모일까? 새로운 정황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피해자가 3년 전에 적어놓은 글을 경찰이 이제 확보를 했고 언론을 통해서 이제 공개가 됐는데 이 글을 보면 성폭력 당시 상황과 심경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거든요.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이런 이제 상황을 적어 놓으신 건데 3차 술자리 후 성폭력을 당했다. 다음날 아침 수치스러워 화장실 가는 척 도망쳤다.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해바라기 센터에 갔고 경찰에 신고도 했다. 내가 출근을 안 하니 장제원이 문자를 보냈다. 장제원이 보낸 문자. 내가 너무 들떠서 그랬다. 평생 함께 갔으면 좋겠다. 장제원이 집으로 불러 돈만 던져주고 나갔다. 내 얘기를 듣지도 않고 돈만 받으면 괜찮은 건지 집 현관에서 30분을 고민했다. 라는 메모를 적으신 겁니다. 이 3년 전 메모야. 네, 이번에 3년 쓴 전. 메모 아닙니다. 네. 자, 그리고 피해를 그동안에 숨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그 메모에 적혀 있는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믿고 따르던 상사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나보고 참으라고 했다. 시간이 지나면 무덤덤해지고 아무 일 아닌 게 될 것이라 했다. 당시 어렵고 직장 생활을 계속해야 하는데 주변에 알려질까 봐 수치스러워 가족 알게 되는 게 미안했다. 라는 메모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도 또 언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안희정 지사, 박원순 시장 때와는 너무 달라. 그때는 대한민국의 모든 이슈가 그거였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맞아. 근데 이 정황이 너무 명확하게 막 나오고 있잖아. 네. 그러면 언론 보도로 다루기가 오히려 더 수월하거든요. 네. 아, 이거 참 너무 잣대가 달라서 너무 괴롭습니다. 이 피해자께서 지금 수사기관에 동영상 같은 것도 지금 증거 자료로 제출을 했는데 네. 이 영상에는 추행 시도하는 상황, 또 이 피해자분이 훌쩍이는 목소리로 응대하는 상황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여기 기사에 보면 해바라기 센터 방문해가지고 특정 신체 부위와 속옷에서 남성 유전자형이 검출된 게 나왔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 그 유전자가 나왔으면 이건 완전 빼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한 게 아니라 당일날 성추행 당일날 2015년 성추행 당일날 해바라기 센터를 방문해 응급키트로 증거물 채취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 기록이 남아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가 뭐 거짓말을 했네, 조작이네, 음모네, 뭐 누구의 음모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왜 지금이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추측을 하고 있지만 이런 사실이 있었다는 건 이거는 그렇죠. 김검사님이 빼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그냥 장제원은 불러가지고 DNA 추출해갖고 이거랑 끝이야, 대조해 그냥. 보면 끝이죠. 뭐. 네. 이분 말씀대로라면은 얘기는 듣지도 않고 돈만 던져놓고 같다는 거예요. 갔다. 예. 전 와. 정말 나쁜 놈인데요, 이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요거 들으면서 돈 던져놓고 갔다 이 얘기 들으면서 김건희 씨 그 전에 있잖아요. 왜 뭐 무슨은 왜 사건 안 나는 줄 알아? 돈 줘서 그래?라고 그런 취지로 이야기했던 거. 네. 딱 그런 사고 패턴이에요. 네. 이게 사실이라면. 이미 알고 있었던 거 아닐까요, 이걸? 그러니까 이미 그 나는 그거 자꾸 좀 의심하게 되는데 장제원이가 진짜 무소불위의 힘을 막 휘두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죠. 그러다가 이번에 윤석열 측에 의해서 총선에 불출마 선언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기 사람을 넣어가지고 당선시켰잖아요. 뭔가 이 어떤 이슈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닐까? 김건희 여사가 그때 뭐 얘기하면서 미투 얘기를 하면서 보수는 돈을 주기 때문에 미투가 안 터지는 거야라고 한 것도 좀 의미심장하잖아요. 이 사건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네. 네.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거 이용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때 사실 장재원 씨가 그 300대인가 그 버스 네네네. 버스 부대 막 무슨 밀어붙였거든요, 탱크 부대처럼 막 처음에. 밀어붙였거든요. 예. 막 밀어붙였다 갑자기 쪼개기 정치자금 후원 요거 딱 나오자마자 바로 접었는데 그때도 저것만 갖고 저렇게 접을 사람인가? 그러게. 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고 네. 쪼개기 정치자금 후원 요거 가지고 물러선다고? 갑자기 접더라고. 갑자기 아버지 산소 갔잖아 그때. 어, 네. 맞아. 그러고 탁 접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뭐 자기 사람 넣기는 했지만 네. 뭐 더 캐비넷에 뭐가 더 있는 거 아니야? 더 있는 거 아니야? 했는데 이거였나?
뭐가 더 있나? 그 의심할 만한 상황이죠. 예. 그 의심이 들죠. 예. 그때까지만 해도 소위 그 주변 측근 간신으로 1등이 장제원이었잖아. 네. 갑자기 저게 확 밀리고 이철규가 1등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죠? 이철규는 경찰 출신 경찰 내가 아니에요? 정보자 출신이야. 뭐 이런 얘기 하는 말이잖아. 아, 뭔가 좀 이상해 아무튼. 근데 아무튼 뭐 권력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덮였고 그랬다면 이 범죄 자체도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그럼요. 그 덮는 과정도 매우 심각합니다. 근데 뉴스 보면 저게 막 많이는 안 다뤄지는 것 이게 같아요. 안 다뤄져. 되게 뭔가 가심 그러니까 느낌으로 그냥 쓱 이럴- 지나가더라고요. 이럴수록 피해자와 함께 연대해주고 그거를 위해서 싸운다는 여성 단체가 다 들고 일어나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더 이것도 너무 여성이라는 이름을 팔아가지고 너무 여성을 모욕해왔던 그 상황들의 또 연장이 아닌가 싶어서. 그리고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분노 많이 했습니까 조국 사태 때. 그렇죠. 그 심우정이 자녀 관련해서도 너무 조용하잖아. 그러네,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너무 괴로워. 그러네. 심우정 딸 특혜 채용도 아 별로 안 다뤄. 자꾸 저한테 막 이렇게 화내지 말라는 그런 조언들을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아 막 이건 진짜 견디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저로서는. 네. 세상이 얼마나 뒤집혀져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러니까요. 거죠. 네. 너무 많은 것들이 지금 고장나 있어. 그런 거 아무튼 윤석열 파면되면 다 하나하나 바로 잡아야 되는 부분들인 것 같아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